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뉴스픽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김동현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김 기자 뭐 했어요? 어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출근해서 뭐 했어요? 무슨 업무를 주로? 네, 이제 뉴스픽을 준비하고 네, 또 다른 이제 대담을 준비하고 네, 그런 일상적인 업무를 준비했죠. 요즘 별로 재미가 없죠? 딱 얼굴에 보니까 재미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왜 그런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좀? 그래서 뭐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네,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이 안 받죠, 네. 지금. 표정하고 말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량 통제 속에 8분 걸린 대통령 출근길입니다. 그러니까 서초구 자택을 윤석열 대통령이 출발을 해서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까지 출근하는데 8분이 걸렸다. 큰 교통 혼잡은 없었다. 뭐 당연하겠죠. 이게 다 통제해줬는데. 자, 어떻게 볼까요, 이거를? 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 출근은 이제 취임이 있었던 5월 12일에 했지만은 네. 자택에서 이제 직접 출근한 것은 이제 어제가 처음이었는데요. 이제 오전 8시께부터 이제 서초구 자택 근처에 있는 이제 서울 성모병원 사거리부터 이제 통제가 시작이 됐다고 하고요. 이제 8시 15분이 되자 이제 경호용 오토바이를 탄 경찰 경호원들이 이제 자택에 있는 그 도로에서 이제 대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윤 대통령은 8시 21분에 자택에서 나왔고요. 23분에 차량을 탑승해서 출발을 했고 이제 그 일대는 이제 출발과 함께 즉시 교통통제 해제가 됐다고 하고요. 네. 반포대교를 건너 용산 미군기지 13번 게이트에 도착한 시간이 오전 8시 31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8분이 걸렸고요. 예. 거기에 이제 뭐 그 집무실까지 가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걸려서 총 걸린 시간은 13분 정도였다고 합니다. 본인은 8분 걸렸을지 몰라도 이거 준비하는 경호원들은 혹은 출근하는 시민들은 8시부터 일단 통제를 지금 받은 거네요. 뭐 그렇게 그런 셈입니다. 예.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본인은 8시 31분에 미군기지 13번 게이트에 도착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서 업무 시작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데까지 또 한 20, 30분 걸릴 거니까 결과적으로 1시간 걸리는 거네요, 본인도. 뭐 거기서 대통령의 그거를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찰 관계자가 순간적인 의회 통제만 했다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앞으로 이렇게 교통관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택과 집무실 간의 거리는 7km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첫날엔 반포대교 건넜지만 앞으로 동작대교, 한남대교, 한강대교 등도 이용할 것이다. 왜 쓰잘데기 없이 한남대교, 한강대교까지 가죠? 그냥 반포대교만 건너면 한 군데만 가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측을 하죠. 아침에 우리 진짜 바쁘다고요. 그렇죠. 그쵸. 이제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도 말이 나왔던 게 일반 시민의 출퇴근 시간에는 피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첫날이다 보니까 이제 보여줘야 돼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그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8시부터 8시 30분까지가 제일 피크 타임인데. 그쵸. 참네요. 어쨌든 뭐 좋아요. 대통령님이 계셔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거기 막 플래카드도 써있고 막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분들이 행복하실지 모르겠지만 반포대교는 좀 힘들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어제 법원에서 시위 관련해 가지고 또 중요한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용산 집무실 앞에 전격적으로 모든 시위를 금지한다라고 원래 처음에 인수위부터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앞에서 시위하려고 하던 어떤 단체에 대해서 못하게 하니까 그분들이 법원에 그거 안 된다라고 소송을 냈죠. 예. 법원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법원이 허용을 했죠. 네. 그래서 뭘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 시위하면 안 앞에서- 된다? 아니요. 그 행진을 해도 된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용산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 앞에서 집회도 할 수 있고 시위도 할 수 있고 그거를 막을 만한 명분이나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좀 바람직한 것 같아요. 우리 법원이 또 정신 차렸군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이 얘기도 한번 해봐야 돼요. 어제 당정이 소상공인 370만 명에게 손실보전금으로 600만 원 플러스 알파를 주겠다. 예. 여기 전격 합의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 당정이 어제 이제 회의를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에서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소기업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네.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이제 수용했다고 이제 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황당무계한 거예요. 사실은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지원하는 거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 그동안에 준다 안 준다 뭐 말이 많다고 어쨌든 하루 만에 갑자기 전격적으로 결정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아주 그냥 임기 말까지 절대 된다 안 된다 홍남기 부총리하고 그냥 그렇게 싸움하다시피 하고 정말 시끄러워 죽겠었었는데 대통령 바뀌니까 딱 공무원들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 시절에 이거를 뭐 임기와 함께 이제 바로 지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걸었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인수위 과정에서 조금 이제 잡음이 생기기도 했었죠. 이제 네. 인수위에서는 이제 600만 원을 차등 지급하겠다, 최대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급하겠다고 네. 했었는데 그러한 잡음들에 대해서 공약 파기 아니냐 이런 비판들 지적들도 있었는데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격적으로 합의를 해서 바로 이제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서 13일에 국회를 제출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이제 문정부가 너무 무능하다. 왜 소상공인들이 그동안에 입었던 손실 모두를 보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본인이 전격적으로 1,0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이제 표를 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갑자기 대통령 되고 나니까 아 이거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해서 슬그머니 폐기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차등 지급으로 이제 네. 그러다가 아 이거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네. 지금 이러면서 사실은 또 갑자기 600만 원 차등 지급 주겠다 뭐 이렇게 나오다가 또 그냥 아예 다 주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된 거잖아요. 야, 당정이 소상공인들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불거진 공약 파기 논란이 지방선거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 같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소상공인 손실보상 플랜을 발표했을 때는 피해지원금을 차등 방식 지급한다고 해서 시끄러웠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머리들을 참 잘 쓰고 공무원들이 참 줄을 잘 쓰는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알고 그리고 누구한테 반항하면 누구한테 개기면 안 걸리는지를 딱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돼요 안 돼요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사실은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혼내줄까 이런 거 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요. 근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 추경에서는 2차 추경이 필요한데 어쨌든 이번 추경에서는 국채 발행은 없다. 지출 구조 조정과 세제 잉여금, 주가 세수 등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지켜질 거 뭐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지켜진지 꼭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재명 후보 상임 고문인데 이제 이번에는 개항을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나왔으니까 후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어디 가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다시 출발한다. 자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어제 국회에서 이제 민주당 중앙선대위 출범식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라고 저도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방선거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62일 만에 여의도를 복귀한 건데요. 네. 대선에서 지고 나서 3월 10일에 있었던 선대위 해단식 이후에 이제 여의도에 돌아간 것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한 말인데요. 그 자리에서 했던 말 중에 지금의 지방선거 국면과 당의 어려움 또한 대선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누가 뭐라 해도 대선 결과의 가장 큰 책임은 후보였던 제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후보로 나온 것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탄용이다 뭐 이런 저런 얘기는 많지만 이제 본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 내가 총대를 매겠다. 나와 네. 함께 모두 따르라 하면서 이렇게 지금 됐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방탄 그 말씀은 이제 어제도 국민의힘에서 이제 비판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후보로 나온 것이 이제 뭐 대장동 의혹이나 아니면은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제 법인카드 유용 이런 것들에 네.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다.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이 나오자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빈총으로 사람을 위협한다. 뭐 물도 안 들어 있는 물총을 두려워하냐. 뭐 이러면서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놈의 법인카드 진짜 정말 큰 도둑놈은 잡지 못하고 찔끔찔끔하는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는 그런 형식은 좀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원희룡 국토장관부 후보 좀 보세요. 그 법인카드랑 비교가 됩니까? 에이. 자, 지금 민주당 전국 동시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 나오는 국회의원 후보들이
인천 계양을의 이재명, 그 다음에 경기 성남 분당갑의 김병관, 그 다음에 충남 보령 사천의 나소열, 강원 원주갑의 원창묵, 대구 수성울의 김용락, 경남 창원 의창의 김지수, 제주 제주울의 김한규 이런 분들이고요. 나머지 이제 또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지방선거 혹은 보궐선거에서 누가 표를 많이 받을까요? 민주당이 받을까요? 국민의힘이 받을까요? 표를 준다면 왜 그럴까요?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은 지난번에 있었던 이 대선, 3월달에 있었던 대선 이후 2달간의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일종의 뭐 심판 판단, 민의 판단 이런 것도 좀 들어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아주 차분차분히 잘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지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표를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임 고문,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손가락을 한 개 펴서 보임으로써 민주당의 기원 1번을 강조하고 국민 여러분 일하고 싶습니다. 일할 기회를 주시고 일꾼들을 일할 수 있게 선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답니다. 어젯밤에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후보가 떴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다 그러는데 하필이면 제가 그 밤에 10시에 게시방이라고 유튜브를 우리는 코미디 비슷하게 시사 예능을 하고 있었었는데 동접이 원래 한 5,000명 나오거든요. 야, 어제 1,500분 들어오셨어요. 정말 내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상관없는데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제 못 들으셨으니까 다시 보기를 꼭 다시 돌려보시고요. 10명씩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바로 그 남자 2명 금방 만나겠습니다.